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 7일에 대구를 찾아서 칠성시장을 갔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까지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지 12일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칠성시장에서는 뭐 대구에 오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보수 결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실제 도움이 될까요? 보수 결집 이 행보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다시 반등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네네. 본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그 지역에선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자 대구 경북에 사람 바꿔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 몇 명 날렸어. 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그냥 공천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출마하면서 그렇구나. 최경환, 우병우랑 손을 잡아. 네. 그러면은 대구 경북에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 분열 일어나면 선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생각과 네. 우병우 공천주란 말이야. 아니 우병우가 아니라 유영아 공천주란 말이야. 유영아 배지 달아줘야 돼. 유영아 배지 달아줘야 된다고. 네.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영아 배지 달아줘야 돼. 공천을 받는지 여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의 행보? 이준석 대표가 원래 명칭이 박근혜 키즈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정치적 상상력으로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재앙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지금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 전장이 대구 경북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 네. 그럼 여기서 싸우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민주당이 카메라를 받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 안 됩니다. 네. 거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앵글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그 두 세력이 분열이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3강 구도를 만들어서 네. 3-3-4로 4로 먹어서 된다라는 네네. 그림도 그릴 법한 일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안함과 초조함은 11.6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정말 며칠 있다가 한 3-4일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께 또 연락을 한 겁니다. 네. 저희 사주 또 한번 가면 안 되나요? 날짜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하는 날로 맞춰갖고 12일로 8일이죠? 8일로 잡았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말 들어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잔디를 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네. 11일 끝나자마자 바로 또 전화해갖고 네. 또 살려주세요 SOS를 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모욕을 건지냐고 하지만 이거 지금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급한지를 네. 대구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들켜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김석현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급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나가지고 어떤 거요? 와 정말 어떻게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 참모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유 우리가 저기 누나 동생 같아요. 아, 난 진짜 어떻게 이런 저도 그 발언 좀 약간 왜 이런 발언 했을까? 이런 어떻게 이런 생각이 기사를 낼 수가 있지? 박근혜 퀴즈가 이 핏줄로 붙으니까 아. 예, 윤은 지금 이준석 박근혜 투샷을 엄청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아니, 누나까지 가는 거지. 그렇더라도 누나 같아요. 뭐 이게 나 이게 맞나? 과연 네.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며 이게 자기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주인 검사로서 뭐 기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사도 했잖아요. 그랬죠. 장본인인데 갑자기 누나? 게다가 국민화합 얘기할 것 같으면 이명박 씨를 먼저 만나야죠. 네. 형?
아니 형대형인데다가 그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 죄다 좀 지금 다 이명박 씨가 부리던 측근들인데 네. 이명박 씨는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게요. 박근혜 씨만 만나는 이 그림 자체가 네. 대구가 급하다라는 대통령의 인상을 너무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조급함. 근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고 해가지고 대구 민심이 완전히 국민의힘, 윤석열로 몰아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자꾸 97년 대선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 이회창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인재를 못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김대중, 네. 김종필, 이 DJP 연합으로 인해서 네.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10년 동안 진보 진영이 정권을 담당했었는데 네. 당시에 가장 쉬운 길은요 이인재 잡아가지고 자 너 국정운영 동반자, 네. 너 국무총리 해, 뭐 딴 거 하고 싶은 건 너 다 해. 그럼 본인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네. 이인재가 600만 표를 가져갔거든. 네. 그런 것을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기는 가장 지름길은요. 네. 이준석, 유승민 딱 옆에 끼고 하면 돼요. 네. 그냥 박근혜 만나러 가고 뭐 또 다른 필요가 거 없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냐고. 너무 네. 싫으니까. 싫어요? 강서구청장 그 선거 사람이 너무 전까지 200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저 현실 인식 체계에서 이준석과의 타협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제 많이 손해봐서 현재 17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뭐 200석을 한겨레 논설위원이 어디서 듣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정도로 활자할 정도면 상당히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들었던 건 170석이고 어쨌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거는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급하다라는 바뀌었으면 건데 수도권하고 야당 만나야죠. 박근혜 만나는 건 그냥 이러나 저러나 대구 경북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요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이게 좀 약간 잦아든 것 같아서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게 국민의힘이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김포를 서울에 붙이겠다는 이 구상 요즘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긴밀하게 좀 알아보니까 네. 어차피 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총선 때까지 그냥 좀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뭐 면밀하게 검토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반발하고 뭐 네. 그다음에 뭐 김태흠 충남지사, 서병수 의원 다 반발하고 있던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반대했다가 이제 찬성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권 내 조율 없이 저렇게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네. 정치권이야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슈를 던져서 네. 야당과 대화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아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작가님 또 하품하셨어요. 아, 이 이슈가 이미 끝나가고 아.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이슈를 던진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않지만 같아요. 이제 차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와 네. 이 메가시티는 다르게 봐야 돼요. 공매도도 지금 사실은 첫째 날만 주가 엄청 오르고 두 번째 날부터 떨어져가지고. 공매도는 잘못됐어요, 저는. 왜냐? 아, 잘못됐다. 이 재기부터가. 메가시티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제 논의하고 걸러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네. 프로세스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공매도는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뭔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 네. 네. 예를 들면 여야가 모여가지고 야 공매도 이거 소액주주들 피해 많이 보는데 이거 이런 제도적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 한 몇 달간 좀 공매도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 없이 그냥 당정회의 해가지고 6시간 만에 자 공매도 내일부터 당장 금지 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일단. 네, 사회적 합의를 잘못됐다. 이끌어 나가야 돼 공론의 장이 없었어요. 네. 그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뉴시티 프로젝트 지금 약간 이제 잦아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는 아직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쪽대봉 막장 드라마. 쪽대본 막장 드라마. 네. 뭐 자기들도 다음 해가 어떻게 나갈지를 모른 채 캐릭터의 힘만 믿고 설치는 거죠. 네. 근데 시청률은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네. 시청률 그래서 높았네. 쪽대봉 막장 드라마라는 그런 겁니다. 쪽대본 막장 드라마도 못 만드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예. 처음엔 그래서 서울 메가시티 하다가 수도권 메가시티 하다가 전국 메가시티 하다가 뉴시티로 간 거잖아요. 네. 예, 이런 무능한 자들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미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하고 아무런 이물감이 없거든요. 네. 김포 갖다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 광명, 구리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흐름이. 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서울의 인근에 우리도 붙으면 뭐 좀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데가 한 국회의원 숫자는 20명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안 하나를 던져서 이걸로 5자리만 흔들 수 있어도 네. 사실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엄청 잘한 거죠. 단일 이슈로 5석 흔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몇 자리라도 땡겨올 수 있으면 욕먹는 건 나중이고 나중엔 다 까먹을 테니까 안 되든 말든.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그 오세훈 시장이 연구 모임 만들었잖아요. 네. 연구를 시작하면 연구는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끝나는 게 연구입니다. 아, 올해 말까지 뭐 하겠다고 얘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올해 말까지 한 다음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죠. 아, 시민 의견 청취하는데 시간이 그 다음 또 걸리겠네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또 청취해야 되고 시의회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여름 되고 가을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다만 그러한 희망의 기운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국민의힘 원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시청률 높은 쪽대본 확장 드라마라고 드라마다.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매도는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는 작년에 해서 걸어놓고 한 6개월 정지했다면 제가 진정성을 믿겠는데 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다 지난주에 걸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간단한 얘기예요. 네. 대통령이 누구한테 들었겠지. 아,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아, 지금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비책 같은데 제가 비단 주머니 하나 드리겠습니다. 꺼냈는데, 좋은데? 하자. 이렇게 했을 당장에 가능성이. 내일 당장 이렇게. 예. 아이, 그건 아니고. 주식 많이 해보신 배우, 그것까지 가지 맙시다. 안 돼. 없는 얘기고, 그건. 그 예. 국민청원 5만 명이 청원을 했고 네. 그래서 좀 계속 여권에서는 검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거를 저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옳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비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전격적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네, 알았어요. 공매도를 안 하는 나라는 튀르키예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이제 잘못된 세력을 잡아내는 것을 그럼 뭐했어요? 지난 입도 아프네.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그거는 대통령 잘못이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도적인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그 미비점을 갖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거는 전 세계의 흐름과는 맞지가 않죠. 알겠습니다.